대협 시청자 미래생명자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강좌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또 시작을 할 건데 현재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배속을 1.5배 정도로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천천히 그리고 좀 살살 얘기할 테니 양해 부탁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슈 체크를 함께 해봐야 되는데 채권 가격이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빅스의 공포 지수 역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가격 급등에 따라서 현재 시장 정세를 좀 파악하는 시간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또 보복을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란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당 뉴스를 보기 전에 우리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사건 정리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지고 있죠. 4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군이 F-35 전투기를 통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 때문에 이란의 이 고위 지휘관 등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4월 13일 날 이란의 보복 공격이 시작을 했고 사실상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3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를 했는데 대부분 다 요격을 당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이번에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거의 50년 만에 제5차 중동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왜 이란을 공격했는가를 보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영사관을 폭격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지금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불리는 헤즈볼라라던가 그 다음에 하마스, 그 다음에 후티 반군 등등을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사관이 폭격이 되던 날에 이 이라크의 무장단체가 이 이스라엘의 경납고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 공격이 영사관에 대한 공격이 보복 공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이 네타냐후가 이 총리가 지금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이 여론과 입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이런 사임에 대한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상태다. 그래서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확대하는 이러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식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사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대응을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현재는 이란의 군 기지 또는 대리 세력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서로의 교전이 쉽게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몇 주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에 대한 추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총선이 이번 11월 달에도 예정되어 있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제 정세가 시끄러운 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중동 정쟁을 막고자 계속해서 자제를 하라. 이런 식으로 중동 확대를 하게 되면 안 좋다라고 전화를 넣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게 되면 우리 이란을 뱀 대가리라고 칭하면서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보복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번에 마음먹고 이란을 치겠다. 전면전으로 확대하겠다. 뭐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이란도 또 보복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전면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란은 자유세계의 모든 가치를 말살하려는 악의 제국이다. 이런 식의 또 표현이 있네요. 그래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뱀의 대가리와 같다. 그래서 대응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서 결국 보복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본토를 정말 그 가격을 할 건지, 뭐 군사 시설만 타격할 건지, 그다음에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불리는 어떤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러한 무장 단체를 공격할 건지는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이러한 빅스 선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국채 금리 역시 4% 이상, 5% 이상 10년 만에 이 10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수치로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국채 금리 왜 이래? 나스닥 역시 1.8% 급락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코스닥 보게 되면 2%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채권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증시는 내려가고 있고 공포지수 방금 봤죠. 빅스 5개월 만에 최고 가격을 달성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안 내려가는 종목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모든 거의 한 90%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5개월 만에 또 처음으로 이런 식의 큰 숫자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굉장히 현재 전반적으로 지수가 안 좋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식량 안보 문제로 그 다음에 식량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과거 10월달, 1월달 역시 중동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민감한 유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제조업의 운송 비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물가 상승, 다양한 부분에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식량 가격도 상승이 되는 어떻게 보면 미래생명자원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시장에서 부각을 덜 받고 있지만 추후에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저항선은 4,700원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테마들은 사실상 지지 저항선보다는 전쟁이 확대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그라들 건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고, 전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